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1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다음과 같은 거래를 수행합니다.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볼까요? 자, 중앙으로부터 산업용 특수기계 1개조를 1억 원에 주문받아 납품을 한대요. 자, 이거는 1억 원에 주문을 받아 납품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매출인 거죠. 그 다음에 강원으로부터 트럭 세대를 대당 7천만 원에 판매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매출이죠. 자, 여기서 느끼는 게 있나 봤을 때 뭐죠? 뭘 느꼈죠?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거는요. 기계는 주문 제작을 했어요. 그럼 주문 제작했을 때 이걸 딱 봤을 때 딱 삥 하고 딱 느낌 와야 돼요.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이고, 가중평균법은 평균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고, 후의선출법은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법인데, 이거는 기계로 주문 제작 한 대밖에 없는데? 그럼 판매했네? 얘는 차가 3대밖에 없는데? 판매했네? 희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희소 가치가 높죠. 뭐예요? 개별법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매우 소량으로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 쪽은 개별법이 이제 적합한 방법을 많이 써요. 특히 뭐 이제 골동품, 그 다음에 중고차, 그 다음에 재고를 남기지 않는 그런 이제 기계에 대한 주문건에 대해서 제작 주문 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개별법이 적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이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단기말 상품 재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식회사 3일이 결산 시 인식해야 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평가가 아니에요. 감모 손실이에요. 자,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하고 다른 점은 2023년도 기출문제에서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하자면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다른 경우에 대한 차익만큼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원가하고 시가를 비교했을 때 원가 금액이 더 큰 경우에 대한 차익만큼 평가 손실을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평가 손실이라고 했을 때는 순실현 가능 가치를 봤을 때는 적합법이 성립을 하지만 이 내용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평가 손실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요.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아냐 모르냐에 대한 그런 문제의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 수량은 250개, 실사는 235개. 그래서 차 수량이 몇 개냐면은 15개 차이가 나요. 거기에서 내가 취득한 단가 얼마냐면은 1,500원만큼 곱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22,500원 나올 것 같은데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22,500원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감모 손실이고요. 평가 손실은 이금인 만큼의 차익, 그러니까 150원 차이 나죠. 거기에 실사수량 235개만큼 곱해주면은 평가 금액이 나와요. 35,250원. 이게 바로 평가 손실 금액이죠. 근데 우리가 묻고자 하는 문제는 뭐예요? 감모 손실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3번입니다. 아래의 내용의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와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하나 빠진 게 있죠. 뭐예요? 맞습니다. 투자자산이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3번,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투자는요, 말 그대로 주식이라든지 장기 투자 같은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2번은 왜 틀렸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단기 매매 증권도 유가증권 중 하나예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1년 이내의 시세 차이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상 투자인 거는 맞지만 1년 이내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7월 1일 취득원가 1억 2천만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2천만원인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정예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2022년에 이 기계장치에 대해 1000만원의 수익적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2022년 말 주식회사 3일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동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2021년도 7월 1일자예요.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맞습니다. 6개월이죠. 6개월만큼의 사용기간을 이제 이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원가는 얼마냐면은 1억 2천만원.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 2천만원. 뭘로 했어요? 정해법이죠. 나누기 5년. 그래서 1억에 5년이면 얼마예요? 2천만원씩 상각되죠. 연에 2천만원씩 상각이 돼요. 그리고 2021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사용기간이 6개월치만큼 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쪼개면 얼마? 1000만원만큼 상각을 해주셔야 돼요. 월할 상각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2022년도에 기계장치에 대한 1000만원이 수익적 지출이 발생했다면 동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얼마냐? 별 변화 없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왜냐면은 수익적 지출이 발생했다는 거는 비용이 올라간 것 뿐이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은 포함을 시키고 다시 재계산해줘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은 그냥 내 갈 길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서는 상각 비용이 얼마가 돼요? 1000만원만큼 가치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상각 비용이 어떻게 돼요? 2천만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때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1억 2천만원이죠. 자, 그래서 3천만원만큼 내려주면 돼요. 자, 그럼 얼마예요? 9천만원이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정답은 3번 9천만원이더라.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회계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가치가 떨어진 만큼 이렇게 정해법으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9천만원이 남는구나 라는 정도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기억 볼까요? 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인식할 수 있다. 자, 맞아요? 틀려요? 연구활동이에요. 게다가 만약 개발활동이라고 하면은 개발활동에서 이제 자산으로 이제 인식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해당 사항이 되는 게 맞지만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연구활동은 뭐예요? 전액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기억은 방심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니 꼭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무형자산의 누적 상각금액은 반드시 상각 누기의 계정 과목을 통해 취득원가에서 차감 표시돼야 한다. 솔직히 전 반드시라는 얘기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무형자산은 그 직접법도 해당이 되고요. 간접법도 허용이 돼요. 그래서 상각 누계액 쓸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라는 내용이 조금 저는 안 맞다 생각을 해요. 왜냐? 직접법도 선택할 수 있고 간접법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유형자산은 뭐예요? 간접법만 허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틀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디귿.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을 통해 사용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다. 맞죠? 영업활동이고 실체가 없는 자산. 무형자산의 정의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영업권은 합병, 영업 양수 등의 과정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허용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해당이 되더라. 그러면 15번에 답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결론은 뭐냐? 선택이지 반드시는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틀렸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기타 비유동자산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은 입니다. 기본서 보면은 기타 비유동자산 계정 과목이 한 4개인가 떠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기타 비유동자산의 계정 과목이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뭐냐면은 임차보증금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저도 까먹었어요. 네 계정 과목 있는데 뭐 전신 전화 과익권 이거는 예전에 80년대에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이제 선 연결해가지고 전화 쓰는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얘가 전신전화 가입권이 있는데 그거는 계정 과목이 이제 안 쓰여요. 이제 요새는 다 뭘로 해요? 요새는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정 과목도 자체가 이제 퇴화돼서 없어진 부분이고 두 개는 생각이 안 납니다. 미안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산 분류된 게 뭐예요? 이연법인세도 있겠구나. 맞다. 이연법인세 자산도 그래 맞다. 그 기타 비유동자산 중 하나예요. 보니까 생각났네. 그래서 16번에 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영업권은요. 무형자산, 지분법은 투자자산, 임대보증금은 부채성 계정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연법인세 자산은 유동자산 아닌가요? 그렇죠. 유동자산인 거는 맞는데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것도 있어요. 사항에 따라서. 그래서 얘가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중 부채 계정만으로 짝지어진 것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부채 계정 과목은 뭐 계정 과목이 수십 개 있죠. 뭐 외상매입금, 뭐 그 다음에 지급어음,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금, 그 다음에 당좌 차월,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그 다음에 선수금,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사채, 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뭐 임대보증금,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이제 해당 사항이 이제 아닌 것 해가 찾으면 돼요. 없는 것, 없는 거 선급금 없죠. 미수금 없죠. 그 다음 뭐예요? 없죠. 선수금 있고 미지급금 있고 선급금 없죠. 선수금 있고 그 다음 미지급금 있고 그러면은 두 개 다 짝지어진 거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8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기중당좌거래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3일이 기말 시점에 당좌거래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해야 할 단기차입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기초 당좌예금 잔액은 300만원이며 동계좌는 은행과 300만원을 한도로 자월 계약이 되어 있다. 뭐 이 문제는 9월달 문제 나왔었죠. 자, 이거는 일단은 1월 1일에 이제 잔고를 봤을 때 300만원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예요.
그 다음에 당좌 차월 계약은 300만원 한도로 일단 마이너스 통장처럼 지금 개설이 돼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좌 이제 잔액이 없더라도 300만원만큼은 은행에서 빌려줄 테니 마음껏 사용해라 이 뜻인 거예요. 그 돈이 생기면 다시 채워 넣어줘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기중 상품 판매 대금 200만원이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대요. 그럼 200만원 입금됐어요. 자, 잔고 얼마? 500만원 남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중 원재료 매입 대금을 700만원을 발행하여 지급합니다. 그럼 700만원 발행을 해요. 그러면은 500만원에 이제 먼저 다 갚으면은 제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얼마 돼요? 200만원에 당좌 차월이 생기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700만원만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당좌 차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200만원이니까 얼마? 정답은 200만원이더라.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돈 채우면은 다시 마이너스에서 내려가요.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9번입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결산일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를 가정하여 지급해야 할 퇴직금 예상액 총액을 설정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퇴직금 예상액, 그러니까 추계액만큼 설정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돼요. 요새는 해요? 안 하죠 잘. 왜냐면은 실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으로 일단은 넣어봤자 단기 순손실만 높아질 것 뿐이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대체.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이제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 요새는 잘 안 합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 2번. 사채의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게 발행된 경우를 사채의 할증 발행이라 한다.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대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액면 이자 더 높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할증 발행이에요? 맞죠.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을 때는 할인 발행입니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 3번. 장기 차입금은 일반적으로 비유동 부채로 분류되나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한 일이 도래하면 유동부채로 대체된다. 뭐예요? 유동성 장기부채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사채 발행기간 동안 사채 발행회사가 인식할 이자 비용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감소한다. 아니죠. 저도 이걸 할증하고 할인인데 할증은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할증은 내려가요. 그다음 할인은 올라가요. 왜냐면은 액면 금액과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할증 발행은 이제 이자가 좀 싸지고요. 할인 발행은 이자가 올라가요. 무조건. 왜냐면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무슨 차금 같은 경우 할증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은 올라가는 셈이죠. 둘 다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증가하더라 이렇게 돼요.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감소하는 게 맞고 할인 발행은 올라가게 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7월 1일 발생한 차입금 관련 자료입니다. 날짜별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7월 1일에 차입금이에요. 그래서 차입금 3천만원, 만기 3년. 뭐예요? 장기죠. 이렇게 됐죠. 이자율은 12%. 6월 30일에 이자 조건. 이게 뭐냐면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천만원에 12%로 잡으면은 1년치 이자율이 360만원이에요. 360만원.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했을 때 360만원에 반으로 잡아야 되죠. 얼마? 180만원.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0만원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잡고 1월 1일부터 6월 말 이렇게 나눠서 잡아야 되거든요. 나눠가지고 잡아야 되고 왜냐면은 12월 말자는 미지급 비용이 되고요. 그 다음 6월 30일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자를 맞아요, 틀려요? 장기니까 맞고, 그 다음에 12월 말자는 이자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맞고, 6월 30일자는 어떻게 돼요? 이거 틀렸죠. 12월 말자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왜냐? 6월 30일자는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자 비용이 360만원인 건 맞는데 12월 말자에 이미 발생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내가 안 준 미지급 비용을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180만원. 그 다음에 6개월치 발생한 이자 비용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회계 처리하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얼마? 36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3년 동안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